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응급실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 대부분은 이제 안전하다고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메디케어나 보험을 준비해온 어르신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은 분명히 입원했다고 생각했지만 병원 서류의 한 구석에 찍힌 관찰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수천, 때로는 수만 달러의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는 일.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환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병원은 그저 규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바쳐 이룩한 노후의 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사시는 73세 김진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그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진행한 뒤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입원 수속을 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서류에는 아브저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관찰 환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꼬박 사흘 동안 병원에 머물며 필요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날아온 청구서를 보고 온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메디케어에서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흘간의 병실료와 각종 검사비 전액이 본인 부담으로 청구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무려 1만 5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의사도 입원이라고 했고 병실까지 배정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입원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항의했지만 규정상 관찰 환자 신분이었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9세 박영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다며 이틀 정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 역시 병실로 옮겨져 주사를 맞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누구도 입원이 아니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받은 청구서는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치료는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메디케어 파트 A가 아닌 엘의 환자처럼 취급되는 파트 B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 5천 달러가 청구되었고 약값은 별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치료받은 게 입원이 아니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서류에는 아브저베이션 스테터스라고 기록된 후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애틀의 71세 이영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그는 극심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이 의심된다며 며칠간 지켜보자고 했고 이 어르신은 산소 공급을 받으며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끝까지
그를 입원 환자로 전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퇴원했지만 그에게 청구된 비용은 무려 2만 달러였습니다. 메디케어와 보조보험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관찰 환자라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보험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거의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죽을까 봐 응급실에 갔는데 살아 돌아오니 병원비 때문에 삶이 더 막막해졌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입원과 관찰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실에 며칠을 머문다고 해서 모두 입원 환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며 아브저베이션이라고 적는 순간 그 환자는 법적으로 입원 환자가 아닌 단기 관찰을 받는 외래 환자와 비슷한 신분이 됩니다. 이 작은 분류 하나가 왜 병원비 폭탄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바로 메디케어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원 환자, 즉 인페이션트는 메디케어 파트 A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트 A는 병실료, 수술, 입원 중 치료 등 대부분의 비용을 폭넓게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관찰 환자, 즉 아브저베이션 신분은 메디케어 파트 B로 처리됩니다. 파트 B는 의사 진료나 외래 검사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병실료는 보장되지 않고 각 검사와 치료, 약값 등이 개별적으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똑같이 병원 침대에 누워 며칠을 보내도 입원으로 인정받으면 수백 달러만 부담할 것을 관찰 환자로 분류되면 수천, 수만 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요양원 비용과 연결될 때 발생합니다. 메디케어 규정에 따르면 퇴원 후 요양원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원 상태로 최소 3일 밤낮을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찰 상태로는 병원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몰라 병원비 폭탄에 더해 수만 달러에 달하는 요양원 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를 입원시키기보다 관찰 환자로 두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유는 병원 입장에서의 비용과 규제 때문입니다. 메디케어와 사보험사들은 입원 승인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만약 병원이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보험사로부터 입원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으면 병원은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병원 행정팀은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환자를 안전하게 관찰 상태로 두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초기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째, 의사나 간호사가 입원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제 신분이 지금 입원 환자입니까? 아니면 관찰 환자입니까? 이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만약 관찰 상태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묻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신분을 명확히 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입원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병원이 계속 관찰 상태를 유지한다면 의사에게 입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몸이 아파 경황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따질 여유가 있겠는가? 맞는 말씀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정신이 없어 서류를 꼼꼼히 챙기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내가 응급실에 가게 되면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입원 환자인지 관찰 환자인지 꼭 확인해달라고 신신당부해 두는 것. 이것이 병원비 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병원비 폭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노후를 위협하고 그 가족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부담을 남깁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진수, 박영자, 이영호 어르신 모두 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원과 관찰이라는 단 두 단어의 차이를 몰랐기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공식적인 신분이 입원 환자인지 관찰 환자인지를 반드시 내 입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이 작은 확인 하나가 당신의 노후 재정의 안정을 좌우하고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시니어분들과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